이런 역대급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중진 의원조차도 이 당의 대표가 장동혁인지 고성국인지 모르겠다라고 한탄을 할 정도니까 고장 체제라고 해요. 그건 토론의 대상이죠. 그게 징계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전두환당된다는 비판과 징계감은 아니라는 반박이 충돌한 이유, 다름 아닌 이 발언 때문입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냈다는 고성국 씨 평가와는 달리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바 있죠. 국민의힘은 고 씨 주장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 논란이 된 고성국 씨의 발언을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당사에 사진을 건다는 건 그 당이 그 대통령들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는다, 뭐 이런 걸 국민에게도 보여준다는 의미일 텐데요. 조기현 의원님, 저런 발언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걸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상 못했다면 정상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어게인을 넘어서 전두환 어게인까지 갔습니다. 저 발언을 과연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보수 지지,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 중에도 상당히 경악스러운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법한데도 당의 공식적 반응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게 말도 꺼내지 못할 얘기였죠.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이 내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고요. 공과 과를 논할 필요성 없을 정도로 전두환 일당의 광주 학살, 그로 인한 민주화의 지체, 헌정질서 문란 행위는 역사적 평가가 끝난 분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진을 국민의힘의 정체성의 상징으로 붙인다고 하면 이젠 뭐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만큼 보수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 거죠. 보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징계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더 붙였던데요.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적 민주화의 결절점이다. 사진 곧 붙게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당에서 어떤 공식적 반응은커녕 반발하는 뭐 목소리가 세게 나오지도 않는 걸 보면 예. 이게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정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쯤 왔으면 130만 유튜버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당 지도부의 입장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냥 사진 붙이고 당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네. 예, 이것을 이 논란거리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예. 이 발언을 한 고성국 씨도 이렇게 무슨 논란이 많은 주제야라고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서 보는데요. 글쎄요, 아주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어떤 인물, 그야말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아주 논란적 인물에 대해서는 공과 과를 다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아직까지 우리 범국민적인 감정, 지금 저 자료 화면에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수위를 입고 이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저 상황을 국민들은 아직까지 감정의 어떤 그 묵은 찌꺼기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왜? 바로 군사 쿠데타라는 그 딱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성국 씨는 얘기를 할까요? 공과 과를 다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 하에 지금 현재 본인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른바 장동혁 지도부의 최근에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이 거세를 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과 과를 봐야 된다. 공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해석은 해봅니다만은 글쎄요,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저런 논란거리를 만들지
이게 차라리 잘 된 거다라고 논란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면에서는 글쎄요, 저는 뭐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예. 평당원으로 입당을 했습니다마는 당의 어떤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한 정당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 그 개인이 입당을 해가지고 큰 흐름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현은 좋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반대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도 이 유튜버 고성국 씨는 이렇게 언론이 다뤄주는 것,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에서 하루 종일 정치면에 많은 뉴스가 나와서 본인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홍보도 되고요. 박지영 의원님. 그런데 이 고성국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챙겨봤다라는 뒷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한 국민의힘 평당원이다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빅마우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발언권이 좀 세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은 민주화를 이끈 전두환, 여기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죠. 근데 고성국 씨가 윤석열의 책사였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을 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다시 데려다가 장동혁 대표가 입주 과외 교사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사진을 걸자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강명구 총장이 이게 토론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론 사항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국민의힘의 현재인 것 같습니다. 윤 어게인 내란 세력들이 당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드리자면요. 법률적 적통성을 따져보면요. 이 현재 국민의힘의 출발이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입니다. 전두환이 민정당을 만들고 YS의 통일민주당과 합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기택, 조순의 민주당과도 합당을 합니다. 예. 그게 지금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전두환 쿠데타 세력, 그다음에 이 군사 독재와 완벽하게 절연하려면 한번 해체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예. 반대로 민주당은 또 어떤지 아세요? 민주당은 법적인 적통성을 찾아가면은 96년 새정치민주회의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그 이전에 있었던 평화민주당에 있었던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려면은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 또 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현대 정치가 그렇게 왜곡돼 있는 상황인데 그 왜곡의 가장 큰 출발점이 군사 독재 정권입니다. 그 수계를 다시 끄집어냈다. 이거는 역사를 되돌리려는 정말 잘못된 시도입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전두환 씨의 사진을 건자라는 주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리스크 아닙니까? 저 반대합니다. 저희 그 당사에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관련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5.18 그리고 또 12.4.2 군사 반란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고성국 씨가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지금의 대표의 뭐 개인 과외 교사다 이렇게 프레임 잡는 건 맞지 않고요.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지난해 8월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한길 씨가 지명직 최고되고 전한길 씨가 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원입니다. 물론 100만 유튜버 수가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공식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의미 두는 거는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제 좀 과하게 일종의 프레임을 통해서 이걸 이슈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는 당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사진을 하겠다. 그런 검토한 일도 없고요. 검토할 가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한 사람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이 여야 패널 내부는 모두 전두환 씨의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자라는 그 주장 자체에는 모두 반대하시는 거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의견이 그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같은 전제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러면 김기영 의원님, 고성국 씨가 장동혁 대표의 책사다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책사입니까?
예, 그런 세간의 뭐 언론 보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종의 그런데 예, 장동혁 대표가 많은 사람들과 자리를 합니다. 여러 그룹과 많은 자리를 하고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고성국 씨가 얘기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튜브를 많이 봤기 때문에 고성국 씨 채널을 좀 봤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자들, 유튜버들의 어떤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한길 강사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습니까? 지명직 채굴을 한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당원으로 들어올 때 제가 알기로는 김재현 그 최고가 최고위원이요? 갔을 때 예. 연락이 와서 가서 그냥 출연하다 갑자기 나 당원 입당한다고 해서 했지 김재현 최고가 입당을 권유하거나 그러지 않은 겁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토론의 대상입니까 이거? 아까 강명구 의원은 이거 토론의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징계할 게 아니라. 네, 저는 징계 대상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예컨대 사진을 걸자 만약에 저 사진이라는 표현을요. 이전에는 존영이라고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존영이라는 말 지금은 뭐 거의 쓰지를 않는 말입니다만은 저 고성국 씨가 피를 거의 흘리지 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존영을 걸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아마 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아다르고 어다르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 텐데 이번에는 논쟁을 불을 지피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걸 또 마치 김종혁 전 최고의 그 발언을 문제 삼듯이 고성국 씨도 이 품위 유지 그리고 당원의 어떤 그 위해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징계를 해달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이제 국민의힘은 징계 러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 사유보다는 이 토론의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물꼬를 다시 방향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이것도 하나의 숙제로 보여집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국민의힘이 이 논란이 계속되고 뭐 조선일보가 아침에 사설도 쓰고 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언론에 알림 공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공보실이 일부 인사위에 제기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존영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힘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라고 했고요. 여기서 존영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리고 향후 관련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인이나 매체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왜 강명구 사무총장이 토론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이제 두 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무리가 없는데 강명구 사무총장 때문에 이게 더 커진 거고요. 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인천시의 의장이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5.18 폄훼 반으로서 뭐 윤리 회부됐다. 그리고 도태호 씨인가요? 그분도 뭐 5.18 폄훼 발언 관련 징계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김진태 그 강원지사 뭐 과거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정상일 때 5.18 폄훼 관련해서 징계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전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 외에 일부 지지층 사이에도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정당은 대중을 설득하기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런 내용들을 빨리 징계 또는 조치를 해서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모인 참가자들은 진짜 보수 한동훈 수호, 장동혁 대표 사퇴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집회입니다. 김동훈 의원님, 이거 주최 측은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추산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뭐 끼케야 3, 4천이다라고 또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수천 명은 아니다. 수만 명 정도는 된다. 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여의도
공원 일대를 순회를 하면서 도보 행진을 했더라고요. 예. 거기에 제가 면밀하게 지켜봤는데 글쎄요 10만 원 안 되더라도 수만 명은 된다. 그러니까 수천 명으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훨씬 더 지난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온 게 이른바 한동훈 그 세력 쪽에서 뭐 일부는 당연히 뭐 동원을 했겠죠. 동원이라는 게 뭐 엄청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줍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원은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한 2배, 3배 정도는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주요 그 슬로건이 바로 이 장동혁 사퇴하라가 아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그 메인 슬로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지금 이제 감정의 고를 훨씬 넘어서 서로 제명을 하고 서로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저 행진도 지켜봤는데요. 뭔가 좀 당을 살리기 위해서 사퇴하라, 제명하라라는 보다도 새로운 구호가 지금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수정당 정치인이 한 개인을 위해서 저렇게 많이 어떤 시민들이 모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오는 주말에 또 최대 2만 명 수용이 가능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티켓이 4만 몇천 원부터 7만 몇천 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걸 두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 뭐 티켓 장사하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더라고요. 전 정치인의 콘서트나 토크쇼 뭐 이런 데서 유료 입장하는 사례가 있었나 저 기억이 떠오르지 않고요. 나아가서 그걸 R석, S석, A석으로 나누어 가지고 받는 경우도 정말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 보면 이제 계산해 보면 대략 평균가로 해서 계산했을 때 만석이면 한 5억 원 정도 입장 수입이 나올 것 같아요. 통상 아마 저런 대규모 그 공연 시설은 매출 기준으로 해서 예. 이 대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한 보통 8에서 10% 인건비 따지면 꽤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토크쇼 수익 모델로는 아주 훌륭한데요. 정치적 위기에 빠진 대중적 정치인이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어떤 정치적 기획으로 보면 빵점입니다. 거기 모인 10,000명만 같이 모여서 정치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나마 보수의 기대는 윤호개인 세력과는 좀 다르게 적어도 비상계엄 탄핵의 기여를 좀 했고 그리고 합리적 보수로 국민의힘이 가야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기대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에게 약간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방식으로 아이돌 팬클럽 행사나 이 공연하듯이 저렇게 하면 예. 스스로의 어떤 지지층으로 줄이고 확장성을 스스로 가둬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저게 바로 한동훈 대표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대중 정치인으로서 단련되고 또 서나가고 더 많은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은 기존의 어떤 한동훈 전 대표가 가던 길과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지는 일부 지지자들이 깔아준 꽃길만 걸어온 거 아닙니까? 처음 이 비정상적인 어떤 당내 결정에 의해서 광야에 나가게 된 건데 이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전과 다른 행보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여론의 호소를 얻어야 되는데 예. 똑같은 방식, 한동훈 다운 방식으로 지금 제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이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티켓 장사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정치인의 토크 콘서트의 원조는 민주당 아닌가요? 유시민 토크 콘서트에 수천 명이 모였다 하는 얘기도 있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만은 최근에 김어준 씨가 주최를 한 정치 그 토크 콘서트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락펴락하는 그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여러 명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저는 원조는 민주당에서 아주 잘 활용을 한 그런 그 잘 기획된 행사가 바로 정치 콘서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탁현민 전 행정관이 기획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 자금 마련하려는 티켓 장사다라고 비판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 공천 특검 막는 민주당 원내대표 정치 장사라는 말이 참 뻔뻔스럽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조기현 의원은 이게 그들만의 팬덤에 좀 갇히는 거 아니겠냐. 1, 2만 명 당장 많아 보이지만 더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견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조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징계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제명당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한 행위, 행동 그리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 않습니까? 초재선 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장애투쟁이나 아니면 토크 콘서트라는 방식으로 한다면 초재선 의원들이 얘기했던 그 바람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한편으로는 뭐 정치인에게 있어서 팬들이 많다는 거는 좀 좋지만 팬들의 목소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그 목소리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전과는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이전의 방식과 똑같이 간다면 그 한계점이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당별 지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건데요. 1월 5번째 주 민주당이 43.9%, 국민의힘이 37%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3주간은 좀 상승하다가 밑에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직전주에 37%로 하락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가장 큰 영향이었을까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빨이 하나 빠져나가면 그 빈 공간에 지지층들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데 과연 이게 옳은 현상인가? 그럼 한동훈이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토크 콘서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유료로 하는 것도 조금 뜨거운데 거기에 입장료를 차등으로 뒀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치할 어떤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보통 경제는 주식 하나당 사람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정치는 돈이 있든 지식의 차이에 있든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차등을 내서 입장료를 걷지 않습니까? 그럼 돈 많이 낸 사람들은 한동훈과 더 가까워지고 돈이 적은 사람은 한동훈과 멀어지고,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보수의 온정주의라든가 정치의 본질적 현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철학적 배경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정치를 엔터테인먼트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는 대중들은 뭐 설득의 문제입니다만은 그 따라다니는 정치인들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뭐 윤회개인 저지해야 된다, 보수 정당이 그 정상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꼭 그 윤석열이 달고 왔다가 흘리고 간 한동훈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김종혁 전 최고라든가 함은경 위원장, 조갑재 씨 이런 분들이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하다못해 오세훈 시장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예. 더 뭐 보다 보면 뭐 홍준표 전 시장도 있는데 어떻게 원조 친윤이었다가 윤석열과 갈라진 한동훈이 그 대안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아까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왜 저렇게 갑자기 떨어졌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도가요? 뭐 이 제명 사건이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예. 뿐만이 아니라 제명을 하면서 당의 어떤 아주 심각한 내용이 거르지 않고 다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안과 미래, 또 뭐 전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원장이 아예 재신임 투표까지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리얼미터의 조사는 매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하는 거지만 목금토 3일 동안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요 3일 동안에 금요일, 목요일 그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났고요. 또 목금 이틀 동안에 오늘은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만은 목금에서 이른바 불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 1,400만 명이기 때문에 네. 이 주가의 흐름 이게 바로 여론조사에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로 간다. 그렇습니다. 여당 지지율 중도에 있는 분들이 여당 지지율로 가고 상대적으로 우리 쪽은 제명권으로 빠지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겠다. 목금토 3일간의 상황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전주에 상승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때문에 좀 반짝 오른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단식 효과는 이미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좀 끝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 전륜을 한 뒤에 국민께 호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예. 같은 당 대표에게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 오세훈 시장이 강경 입장을 계속 내고 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거운 줄 압니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장동혁 대표의 입장 요구를 할 때 그때부터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가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가는 모양으로 가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야 되죠. 그냥 이 상황에 적당히 편승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좌고우면하고 있다가 최근 상황에서 지지율이 여권의 예비 후보들에게 완전히 역전당한 상황이 되면서부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도대체 이 장동혁 체제에 언제부터 그렇게 비판적이었나?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연이라든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예. 절연 또 장동혁 디스카운트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모습을 보여왔던 게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본인의 선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저런 비판을 하는 건데요. 적당히 부안해동하고 그 분위기에 편승했던 대가를 지금 치러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디스카운트 얘기한다고 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바뀌겠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지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저 말을 보니까요. 장동혁 디스카운트. 우선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는 부분은 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거 매듭을 짓지 않았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이 더 큰 악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미루지 않고 요번에 매듭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권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국면이 전환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연일 등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가 원래는 한 2, 3월, 제가 볼 땐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 전세가 급등하면서 월세 급등하면서 그쪽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계가 명확한 만큼 선제적으로 세금 문제를 다루면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가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는 사실 지금 장동혁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금방 끝날 수도 있다 봅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이 이슈 하나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김건희 씨가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죠. 지난번에 징역 1년 8개월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라프 먹거리 진짜 안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참고로 지난 1심 재판부는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선배 씨가 거짓말을 할 동인이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예. 그리고 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보내고 있는 그림, 사진, 기도글 이런 거 구치소 벽에 붙여놓고 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 큰 위안을 삼고 계십니다라고 이 상당히 감정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업된 것만은 분명하다. 무엇에 업됐느냐? 무죄 판결
세 가지 항목 중에서 2개가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도이치 주가 조작, 또 명태균의 정치자금법이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놀래서 깜짝 옆에 있는 변호사 손을 쥐어쥐고 있는 것처럼 본인도 무죄가 나올 걸 예상을 아마 못한 걸로 저는 파악이 듭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이 기분이 좋은 상태다. 고무됐다. 고무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 감정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저지르는 행동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분위기, 이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2건이 더 기소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 2건이 더 큰 판결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냉혹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메간 매직 사건, 금거북이라는 그 말로 상징되는 메간 매직 사건, 전 이대 총장이죠. 그리고 반클리프, 모 건설회사 회장이 줬다는 반클리프, 이게 메간 매직의 상징적인 워딩인데요. 예. 여기서 1년 8개월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 이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줄 테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더기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에 또 기소가 돼 있으니까 예. 아마도 오히려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2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아주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진짜 그래프 목걸이는 안 받았대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보내주는 그림, 사진 벽에 붙여놓고 위안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법부가 단세포 같은 판결을 내주니까 거기에 고무된 거죠. 제가 주위 사람에게 접대를 했는데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마지막에 양주까지 사줬는데 양주 사준 것만 접대고 밥 사주고 술 사준 건 접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심 가면 형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분이 원래 또 연예인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각의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른바 힐러리 프로젝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김건희 씨가 직접 총선에 출마해서 대중정치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내가 형량도 적게 나오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면은 빨리 형기 마치고 나와서 출마해서 내가 이 형사랐다는 것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 외에 국민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황당한 상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상입니다만 정치적인 재기를 노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죠. 어. 결국은 뭐냐면 이게 민주공화정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될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이런 헛된 망상을 심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특검 측도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각자의 주장대로 또 치열하게 다툼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